7살 남자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제가 화장실에 도움을 주려고 들어왔을 때 막 가리면서 선생님 남자 화장실에 왜 들어와요? 나가요! 막 이러고 저한테 요청하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재현쌤의 요가쉼터 신재현입니다. 네, 유치원에 입학해서는 스스로 해야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긴 하지만 유치원은 아무래도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자기 순서를 기다려야 하거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기 초에는 아직 조금 낯설어서 선생님에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치원을 오기 전 집에서 연습해서 오면 아이들이 좀 더 빨리 유치원에 적응할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의 유치원 생활이 편해질 수 있는 기본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신발 신고 벗기. 유치원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신발을 벗고 옷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등원 하원할 때 또 바깥놀이 할 때 신발을 신고 벗습니다. 유치원에서 매일 반복되고 자주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연습이 필요해요. 가정에서 혼자 신발을 신고 벗는 게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보통 가정에서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빨리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신겨주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님이 아이가 스스로 신발을 신을 수 있는지 모르실 수가 있어요.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면서 혼자 신어보는 경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신발의 좌우를 구분해서 신는지 구두와 장화 같은 다양한 신발도 스스로 신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때는 찍찍이를 떼봐, 일어나서 발을 먼저 넣어봐, 이렇게 신체가 아닌 말로써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양치하기. 양치하기는 생각보다 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뚜껑을 열어서 치약을 짜서 칫솔에 바르는 것부터 칫솔을 닦는 것까지 꽤 어렵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 닦는 순서를 그림이나 글로 써서 아이와 함께 만들어서 벽면에 붙여놓고 이를 닦을 때마다 한번 보고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치원에서 학기 초에 칫솔 정리를 하다 보면요, 치약이 칫솔에 그대로 묻어 있거나 치약 뚜껑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위생적인 면이나 치아 또 건강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좀 연습해 보고요. 시작하는 것부터 마무리까지 매일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유치원에서도 양치 지도를 하지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미리 연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지퍼 단추 잠그기.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도착해서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옷을 벗고 정리하는 일인데요. 지퍼를 내려서 또는 단추를 이제 열어서 옷을 자기장에 정리하는 일입니다. 근데 또 유치원의 일과 중에는 바깥놀이를 가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선생님이 도와주시지만 다른 친구들이 기다리는 경우에 아이가 조바심이 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단추 열고 단 잠그기 또 그리고 지퍼 올리기 등등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물통 열고 닫기. 물통을 열고 닫는 연습을 미리 해봅니다. 중간중간 물을 마시거나 급식을 먹고 나서 물을 마실 경우에 뚜껑이 맞물리지가 않아서 물이 쏟아져 버려서 소지품이 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통 물은 아이들 스스로 놀이 시간에 자유롭게 마시게 하기 때문에 집에 가는 하원 시간이 되면 가방이 젖어서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무심코 닫아주고 또 열어주는 물병, 아이가 혼자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다섯 번째, 가위질 해보기. 6살이 되면 미술 시간에 가위로 오리는 활동이 많아집니다. 선생님과 가위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잘 할 수 있게 되지만 집에서도 간단한 오리는 활동을 해보면 소근육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혹시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베이는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즘 다이소에서도 오리는 연습 색종이나 또 일반 서점에서도 오리기 연습 자료 같은 게 많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응가 후 뒤처리하기. 5살, 6살 친구들은 응가 후 뒤처리가 아직 어렵기 때문에 교사가 도와줍니다. 그런데 7살은 스스로 하는 유아들이 대부분인데요.
7살 남자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제가 화장실에 도움을 주려고 들어왔을 때 막 가리면서 선생님 남자 화장실에 왜 들어와요? 나가요! 막 이러고 저한테 요청하기도 해요. 또 선생님에게 말하기 쑥스러워서 실수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거나 미리 연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또 6살, 7살 친구들은 놀이에 집중하다가 갈 타이밍을 놓쳐서 실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면 화장실에 바로 가라고 집에서 자주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소변과 대변은 참으면 몸에 좋지 않아. 참지 말고 꼭 바로 화장실을 가 하고 말해 주시면 좋습니다. 7번째, 밥 스스로 먹기. 유치원의 일과 중에는 급식 시간이 있습니다. 급식 시간에는 자신의 물통과 수저통을 꺼내서 급식실로 이동을 하거나 교실에서 먹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는 가만히 앉아 있거나 혼자 수저통으로 노는 등 장난치면서 밥을 먹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유치원에서는 급식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 다 먹지 못하면 급식 시간이 끝나서 음식을 양껏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혼자 먹는 것에 서툽니다. 수저를 익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이 먹여주는 것에 익숙해져서 스스로 숟가락을 움직여서 입으로 가져가서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혀 있지 않은 경우예요. 빨리 나가야 하는데 온종일 입에 물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먹여주신다거나 골고루 먹어야 되니 도와준다. 피치 못할 이유가 있으신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먹여주다 보면 결국 아이들은 먹는 것에 대해 흥미가 떨어지고 스스로 먹는 것에 대한 의지도 생기지 않습니다. 당장 한 수저를 더 먹이는 것보다 스스로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최소한의 보조를 해주세요. 스스로 잘 집중해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은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식탁도 음식 이외의 것은 치워주세요. 영상물을 틀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시죠? 아이들은 발달 단계상 한 가지 감각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부모님이 음식을 먹여줘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요. 또 먹여주는 행동이 아닌 말로써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말이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스스로 잘 먹도록 도와주는 말에 대한 영상은 위에 띄워놓을게요. 아직 안 보셨으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하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혼자 하다 보면 결국엔 스스로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먹이려고 먹여줬는데 잃을 단점이 더 많다면 힘들더라도 혼자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기본 생활 습관은 따로 시간을 내서 배우는 학습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님의 관심으로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는 작은 습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무엇이든 잘하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작은 기본생활 습관이지만 유치원에서 매일매일 반복되고 또 자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집에서도 연습을 많이 해본다면 좀 더 자신감 있게 유치원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현쌤의 육아쉼터 신재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